여러분, 요즘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게 규제가 전 세계에서 막 터지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금융정보법이 곧 시행이 됩니다. 금융정보법이.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죠.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폐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코인을 등록시키고 매매를 중개하는 거래소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코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잡코인들을. 쉽게 말하면 알지도 듣도 못했던 잡코인들이 계속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빗썸 같은 경우도 드래곤 베인이라는 것, 오로라라는 것, 원루트 네트워크라는 것, DVP라는 것, 이런 거 다 상폐시켜버렸습니다. 상폐. 지금 업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비트도 마로라는 것, 그 다음에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다 이게 또 폐쇄를 시켰습니다.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도 지금 에터니티, 오로라, 드래곤베인, DVP 이것도 상정 폐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제가 봐서는 임의대로 그냥 상폐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대 거래소는 실명 그 계좌를 지금 발급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정부의 어떤 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신고가 말이 신고지 안 받아주면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신고 누구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가제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어떤 신고를 한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허가제입니다. 신고를 안 받아주면 신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소를 폐쇄시켜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곡소리가. 어느 정도 곡소리인가 하면요. 내가 산 코인이 상폐가 된다. 이러면 여러분 1억 5천만 원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1억 5천만 원이 10만 원이 될 수 있다. 실제 이게 매경닷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 40대 코인러 그러니까 코인러니까 코인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이런 걸 하면서 1억 5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이 상폐되면서 1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벌었던 것이 1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잡코인을 골라내기 솎아내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잘못 투자한 코인에 만약에 잘못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재 가치가 좀 그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됐던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타이탄이라는 코인입니다. 하루 만에 60달러짜리가 0달러 됐습니다. 0달러.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는 코인으로 상장을 해놨는데
거래소가 그냥 상폐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타이탄이라는 이게 코인 자체가 소비자 신뢰가 붕괴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1아이언인가요? 1아이언이 1달러로 이렇게 결정되는 매우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말입니다. 제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하는 이야기는요. 코인이라는 게 그래요.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그냥 새로운 트렌드, 흐름 이런 거거든요. 새로운 트렌드, 흐름.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민스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민스키 모델. 민스키 모델을 보면요. 이게 결국은 주식이 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내재 가치가 부족한 데다가 지금은 언론 보도라든가 또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인에서 벼락부자 됐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자 하나 사실은 내재 가치가 없는 우리는 환상을 따라간 거예요. 환상을. 보시다시피 환상을 따라갔을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는 순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탐욕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그 시장은 붕괴되거든요. 서서히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서는 결국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사태로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요. 지금 우리는 코인에 대한 열광 단계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열광 단계가 조만간 분출 단계로까지 갈 거예요. 분출 단계로까지 가면 이게 결국 코인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때문에 내재 가치를 보고요. 내재 가치를 보고 그 코인이 얼마나 내재 가치를 가졌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민스키 모델이 비트코인에 적용해 봤더니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새를. 그죠? 진짜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민스키 모델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민스키 모델의 어떤 곡선 모양새와 실제 비트코인의 어떤 모양새가 비슷하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실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투자고요. 특히 코인에 대한 투자는 100% 여러분 100% 내재 가치를 따져봐야 돼요. 코인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재 가치라는 것도 돈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물건 살 때 그 코인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재 가치입니다. 저는 그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